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24년도 소방직 심층 면접 OT 영상이에요. OT 영상이고, 소방직 면접의 절차 및 특징,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1대1 코칭 프로그램 안내까지 OT 영상이고,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온라인이죠. 온라인 위주로 오프라인도 하긴 하지만 온라인 1대1 코칭을 받고 있어서 다양한 직렬의 수험생들이 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OT를 하거나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카톡 상담만 가능하고, 소방직 면접 관련해서 이제 수험생들이 경찰직 카페에 오시면은 네이버 DSA 컨설팅 카페가 있거든요. 폐쇄형 카페인데 네이버 카페에 DSA 컨설팅, 저희 회사 이름이죠. DSA 컨설팅 카페로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수강 후기, 합격 수기가 많아요. 많은데 이제 주로 경찰직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경찰직만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경찰직 중에서도 육경분들이 의리가 좋아요. 의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비슷하게 힘들어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이제 합격하면 합격 수기, 그 다음에 이제 이 코칭 프로그램이 되게 특이해요. 일반론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원이나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에서 배우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서, 이제 우리 합격생들이 수강해본 합격생들이 프로그램 소개해 주는 게 훨씬 더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로 이제 합격 수강 후기를 좀 올려달라고 하면 대부분 다, 네, 원장님 알겠습니다 이래갖고는 이제 실제로 그걸 실천해서 잘 올려주는 분들이 이제 육경분들이 많은 거죠, 상대적으로. 네. 대통령 경호 7급이나 국정원 7급은 제가 올리지 말라고요. 그 신변 노출 우려도 있고, 그리고 뭐 굳이 그쪽은 올릴 이유가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해경하고 그다음 해경 간부 후보생들은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의리가 약해. 그래서 이제 올리겠습니다, 올릴게요 하고는 잘 안 올리는 경우가 좀 많고, 소방이 잘 안 올려요. 소방직 쪽이 의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합격했을 때는 기분 좋으니까 합격했습니다 하고는 올릴게요 하고는 잘 안 올려요. 그 다음에 제일 의리 없는 쪽이 검찰직. 검찰직이 제일 어려운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올린 분들께 있긴 한데, 작년에 안 올렸더라고요. 작년에 안 올리고 21년도 게 제일 최근 거더라고. 내가 문의가 와서 수강 후기를 쭉 보니까 제가 일일이 그걸 다 챙길 수는 없거든요. 또 전부 경찰이나 경간부생들 합격생 수기 위주로 올라와 있고, 공기업 준비생들은 이제 잘 안 올리죠. 왜냐면 거기는 정신없이 일정이 돌아가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소방직도 1대1 코칭 신청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국가직 면접 OT 때 설명했듯이 경찰직이 항상 먼저 시작돼요. 면접 일정이. 여기는 2배수로 뽑기 때문에 급하거든. 그러니까 빨리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경찰직 면접 코칭 그 기간 안에 이제 국가직하고 소방직이 뒤늦게 발표가 나. 그러니까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어서 수강 신청 못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어요. 특히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많이 심했거든요. 그 경찰직 내에서도 막 대기 인원이 7명, 8명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데 자리는 없고, 이제 예약은 하고 싶은데 매주 차별로 마감은 금방금방 돼버리고 이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올해는 한두 자리는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강의, 그 필기 과목 관련된 강의 준비 때문에 이번에는 그 코칭 일정이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많이 확보를 못해서 이제 좀 줄이고 낮 시간 타고 오전 시간대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엔 좀 다를 수 있는데, 상반기에는 소방직은 한두 자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방직이 원래 지방직이었잖아요. 지방직이었는데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 맞죠? 지방직일 때 이 면접 형태가 경찰직하고 똑같았어요. 집단 면접 보고 개인 면접 보고.
근데 어정쩡했어. 이게 경찰직과 같은 형태로 운영은 했는데 변별력이 사실은 되게 낮았어요. 이게 지방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방청에서 소방방재 각 본부별로 시험을 시행하다 보니까 지방직 면접처럼 인력 풀이 돌아가면서 면접 프로세스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시험은 정성평가 시험은 여러분들 필기시험, 정량평가 시험하고 다르게 시험 절차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시험의 성질 및 채점, 배점 하는 형태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형태는 국가직 그 경찰직하고 동일하게 했는데 이제 운영을 지방직, 그러니까 지방직 신분이다 보니까 지방직 그 면접처럼 그렇게 있죠. 비전문적이고 짧게 진행되고 막 제대로 운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변별력이 좀 낮았어. 변별력이. 그런데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제가 그때 초반에 뭐라고 했었냐면 국가직은 인사혁신처라고 이 심층 면접 프로세스를 전담하는 아예 전담 부서가 따로 있어요. 인사혁신처. 그래서 여기서 모든 프로세스를 총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세무직, 검찰직 각 직렬별로 이제 이 프로세스를 제공해주고 면접관도 해당 직렬에서 한 명, 그 다음에 인사혁신처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두 명이서 이제 제대로 면접 프로세스를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가직과 같은 형태로 면접이 바뀔 것이다 이랬는데 바로 안 바뀌었어요. 그때 바로 안 바뀌고 초반에는 요 형태대로 진행하다가 헷갈리는데 2023년도부터인가 하여튼 이제 국가직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국가직 9급처럼 면접 시험을 보는데 3분 동안 미리 발표문 작성한 거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한 7분 정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할 거예요. 질의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성 파트라고 해서 이제 경험하고 상황 설정 질문입니다. 이걸 경험 면접, 상황 면접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 15분 내외로 할 거예요. 이제 국가직 9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 경험 상황 질문도 미리 아예 제시를 해주고 발표 있죠. 요 발표 주제 작성할 때 별개로 작성 시간을 주고 그 작성한 그 기반으로 면접관이 질문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경찰직이나 대통령 경호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사전 정보 수집을 많이 하거든요. 해당 면접 지원자에 대해서. 그래서 면접관들이 어느 정도 사전 정보가 확보가 돼 있어요. 데이터가. 근데 이제 국가직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소방직도 이번에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요 형태대로 갑니다. 요 형태대로 가고 그러면 발표 면접은 뭐고 경험 면접은 뭐고 상황 면접은 뭔가요?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성 원리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뭐 경찰직이든 국가직이든 구성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제가 다른 직렬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될 면접 시험은 NCS 기반으로 운영돼요. NCS 기반이라고 해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완전히 다 뭉쳐가지고 채용 프로세스, 채용 절차죠. 채용 절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표준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MZ 세대들 문해력이 엄청 떨어지잖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채용 절차 프로세스에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조직체가 우수한 인재를 뽑으려고 할 때 필기 시험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과 그 다음에 분석 능력, 추론 능력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뭐하고 다 유사하냐면 삼성 직무 종합적성평가 시험,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하는 필기 시험, 그 다음에 PSAT 행정고시 준비생들 치는 1차 필기 시험, 그 다음에 법학 적성평가 시험, 그 같은 계열의 시험입니다. 전부 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하냐면 지식 활용 검증 시험이라고 합니다. 예. 필기로. 근데 소방직이나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필기 시험이 이 형태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단순 암기 테스트로 진행해요. 해당 직무 지식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행정학이면 뭐 그렇게 국어면 국어 문법 물어보고 뭐 이랬잖아. 그래서 이번에
국가직 9급에서 이제 국어랑 영어를 실무형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요거. 예. 그래서 이제 국어를 뭐 국어 문법 이런 거 솔직히 알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가 직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소통 능력, 문해력이죠. 메타 문해력을 검증하겠다 이거예요. 요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때 NCS 기반으로 이 표준화 작업이 다 진행됐고 이 심층 면접도 다 표준화 작업이 진행됐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공무원하고 소방직 쪽에 전문가가 없다고 주장한 이유가 면접 쪽에 전부 비전문가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건데 소방직 쪽은 한 분이 계셨어요. 사실. 제가 소방직 면접을 잘 활성을 안 시켰던 건 그분이 있어서 안 한 이유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현직 대학의 언론 미디어학과 교수님이라서 그 면접 강의를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더라고. 들쭉날쭉해. 요새는 또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서로 보면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 딱 들어보면 바로 알아요. 이쪽 분야 전문가인지 아닌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국가직은 아예 없고 아예 없어요. 뭐 그냥 현직자들이 자기들이 뭐 면접관 한 번 투입돼 봤다는 이유로 면접 프로세스하고 면접관 역할하는 거하고 완전히 그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거하고 면접관 역할하는 거랑은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근데 이제 막 비전문가들이 워낙 막 학원가에서 판을 치니까 제가 그때 서울에서도 이제 공땡기 등장하기 직전에 제일 큰 곳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쪽 회장님이 산하 계열 학원들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이제 면접 그 강의 프로그램을 좀 개발을 한 다음에 각 학원별로 이제 뭐 공기업 학원도 있고 뭐 많잖아. 거기 학원에서 면접 강사들을 교육 좀 시키고 이제 투입을 시킬 수 있게끔 연구소장 제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없어. 전문가라고 그 당시에 유명하다고 말하는 면접 강사들 얘기 들어보면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아예 몰라요. 구성원리 자체를. 예. 그래서 안 하고 내려왔어요, 제가. 그때 강의 조금 하고 도저히 이거 뭐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구성원리는 이제 NCS 기반으로 구성원리는 딱 4가지 종류만 딱 우리가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경험, 상황, 이제 발표, 그 다음에 토론, 요 형태로만 규정을 해놨고, 이제 보통 이제 국가직에서도 인사혁신처나 이런 데서도 이걸 이제 자꾸 인성 면접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던데 이거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은. 예. 이 사람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거는 경험 질문으로도 할 수 있고 상황 질문으로 할 수 있고 발표 질문으로 발표 면접으로도 할 수 있고 토론 면접으로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면접 진행 형태인 거지 뭐 이걸 해야지만 인성을 검증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땐 비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건데 근데 보통 이제 요 2개를 인성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고 경험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은 주로 이제 어떤 형태로 무엇을 검증하려고 하는 거냐면 경험 면접은 이런 거예요. 이제 저 친구를 합격을 시켰어. 그래서 같은 소방관이 됐잖아요. 소방관이 됐는데 화재 현장에서 이제 소방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해야 되는 갈등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때 나하고 같이 일하게 될 저 지원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잖아요. 맞죠? 그래서 과거에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물어보고 그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나중에 향후에 어떤 식으로 유사한 갈등이 벌어졌을 때 행동할 건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반복된다잖아.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가 항상 갈등과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일 때 인간이 보이는 행동의 이제 유사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행동 패턴이라고 하거든. 예. 그래서 경험 질문은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뭐 취미가 뭐예요? 아니면은 이제 진로 고민할 때 제일 먼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요? 그럼 뭐 아니면 뭐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이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나요? 이런 경험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떠한 갈등 상황에서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어요. 이때 제가 이제 힌트로 드린 말이 어떠한 가치 기준점이라고 했죠. 가치 기준점. 이게 본인이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의 관점, 인생의 갈등 유형에서 결정해야 될 때가 인생관이에요. 인생관. 뭐야? 이상한 게 떴네? 인생관이란 거예요. 인생관. 소방관이 소방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갈등 상황에서 이제 그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 가치 기준점이 소방 직무관, 공직관, 그 다음에 국가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가치 철학이라고 하죠. 본인의 가치 철학, 가치 기준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구성원리에 맞게끔 답변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가치 기준점을 먼저 도출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학원가에서 50명, 100명, 800명 모아놓고 어떻게 도출할 거예요? 1대1 코칭으로 안 하고.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 학원가에서, 고시 학원가에 소위 말해서 가장 유명한 곳에서 면접 캠프를 운영했지만 안 돼요. 저는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변형해 봤는데 안 돼. 선생님이 이제 갈아 넣어야 돼요. 수업 외적으로 막 수험생들하고 계속 연락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도출시키게 도와줘야 돼요.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밀착 코칭반이라고 12인 이하 그룹 코칭반 이제 금액을 높여가지고 하는 걸 시험적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1대1 코칭으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 면접이란 건 행동 중거점을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동 중거점. 행동 중거점은 뭐냐면, 자,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끌 때, 뭐 예를 들면은 구조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이거는 일반인이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소방관이 되고 나서야만 경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는 과거 사건을 통해서 행동 패턴을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황, 그러니까 직무상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던지고 어떻게 어떤 행동 중거점으로 그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지 상황을 분석하고 어떻게 어떤 행동 중거점으로 중거점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게 상황 면접이란 말이에요. 네. 경험 면접이든 상황 면접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 중거점, 가치 철학, 가치 기준점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는 본인이 도출 못해요. 전문가가 도출해 줘야 되고 1대1로 이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가치 철학을 구체화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좀 더 자세한 그 구성 원리는 그 영상 강의 안에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발표 면접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논술을 한 다음에 본인의 주장과 근거를 넣은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제 그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이해도와 이제 본인의 생각을 전달할 것이냐, 이게 이제 발표 면접이고, 토론 면접은 이제 정반합의 원리로 우리가 이제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갈등을 그대로 방치하면 공동체 와해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반합의 원리로 이제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의견을 취합해서 해결점을 도출해 나가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경호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있기 전에는 합숙 면접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도 했죠.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다른 뭐 국가직 면접 구성 원리 이런 데 다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스피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스피치라는 건 도구잖아. 말로 하는 도구예요. 이 시험을 숫자적 기호로 면접 시험을 본다면 그것도 수리 면접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면접 시험을 보면 한국어라는 언어 도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는 거고, 영어로 하면 영어라는 언어 도구를 통해서 이걸 체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말하기 시험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스피치 학원에 가서 이걸 준비한다는 거는 뭘 하고 갔냐면, 여러분들이 야구 실기 테스트를 보러 가야 되는데 공을 던지고 치는 거를 실기 테스트 구단 시험, 입단 시험을 보러 가는데 야구 방망이 만드는 전문가한테 가서 야구를 배우겠다, 이거하고 같은 거라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도구에 불과해요, 스피치는.
말을 아무리 유창하고 번들나게 잘해봐야 이 가치 기준점하고 채점 기준점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면 말을 안 한 거하고 동일해요. 예. 이해가 하시죠? 그리고 제발 좀 제가 학원가 그때 총괄할 때도 학원 원장들이나 대표들한테 계속 하소연했던 건데, 경찰이나 소방 면접관을 해봤다고 해서 면접 프로세스를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방이나 경찰은 그 직무의 전문가지, 인적 자원을 개발하고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인적 자원을 선별할 건지 문제는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관으로 투입돼 봤다고 해서 면접 프로세스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야 쪽에 한 분은, 이분이 이제 그 해당 직무에 현직자로 나왔어. 면접반도 했어. 그리고 이제 면접 강사로도 활동하고 책도 집필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따로 또 배우려고 해요. 본인이 아니란 걸 아니까. 다 학원 상술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진짜로. 여러분들이 비전문가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보세요. 이게 시험 자체가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도출해서 문으로 보는 시험인데, 막 30명, 50명, 100명을 모아놓고 그 다음 필기 과목 가르치듯이 일방적으로 면접 준비를 가르치는 캠프가 있다면 그건 일단은 비전문가들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평점 요소 항목 있죠, 항목.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채점 항목을 할 건지, 응? 이런 거 표를 보여준 다음에 요러한 것들을 점수로 할 거니까 요러한 것들이 드러나게끔 답변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완전 비전문가예요. 완전 비전문가라고. 아까 얘기했죠. 저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검증할 때 경험 면접이나 상황 면접 말고도 토론 면접이나 발표 면접으로도 이 사람의 인품은 당연히 다 알 수 있어요. 토론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하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은 바로 인성 파워폰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이 면접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채점 항목에 따라서 면접의 형태가 갈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면접 강사들 가르칠 때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채점 항목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저같이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 알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은 각 질문에 맞게끔 구성원에 따라서 답변을 하고 그 답변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부족한지 이 선생이 코칭만 제대로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의 난이도는 이러한 면접 형태나 질문 그 자체에서 난이도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비전문가들이 학원가에서 PPT 띄워놓고 채점 항목 얘기하면서 봐라, 이제 채점 항목이 전문성 이런 거 검증해서 지금 보면 소통, 화합 이런 거 검증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에피소드에서 소통했던 사례를 넣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거 동문서답 돼요, 동문서답. 여기까지 하면 너무 내용 길어져서 제가 요건 다음에 따로 영상으로 따로 또 올려드릴게요. 또 올려드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우리 코칭 프로그램은 동일합니다. 국가직이든 경찰직이든 다 동일한데 기본 뼈대는 동일해요. 1에서 5단계고 대신에 그 면접 이론 강의가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온라인 이론 강의가 따로 있어요. 에어클래스사에 소방직 면접 온라인 이론 강의가 따로 있고, 여러분들은 그 이론 강의를 먼저 단계별로 제가 몇 강까지 보고 무슨 과제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를 저하고 같이 보면서 전화로 이제 분석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치 철학을 도출하는 걸 함께 할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온라인 이론 강의는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제 코칭 받는 것과 별개로. 그래서 예를 들면 코칭을 3회 수강 결제를 하시면 이제 우리 그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이에요. 카톡 플러스 채널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로 이제 수강 문의하셔가지고 이제 코칭 수강 결제를 한다. 예를 들면 1대1 코칭을 3회 온라인으로 하면 돼요. 오프라인 할 필요 없습니다. 금액만 비싸고. 3회를 하면
이제 제가 이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을 드릴 거예요. 저희 코칭 수강생 분들한테 할인권을 드리거든요. 그럼 그 할인권 30% 할인권을 가지고 에어클래스 사 가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뭐 1강은 몇 강까지 보고 무슨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면 그 별도로 구매한 그 내용을 보고 저한테 과제로 제출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그렇게 해서 1에서 5단계로 진행되고 1, 2단계 때는 개인으로서 나에 대한 가치 기준점에 대해서 도출하는 훈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3, 4단계 때는 헌법학과 법철학 이론을 기반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공동체 속에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가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출할 거라고요. 개인으로서 나의 가치 기준점,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나의 가치 기준점을 각각 4단계까지 도출한 다음에 5단계는 이걸 통합해서 취합해서 최종 정리하는 게 5단계예요. 발표 면접 주제가 요것도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옛날에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발표 면접, 토론 면접, NCS 기반으로 이 네 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고 인사혁신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 NCS 기반 신축 면접 프로세스대로 진행이 됐는데 처음에 발표 면접 주제를 9급을 어떤 주제를 줘야 될지 몰랐던 거예요. 5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교육 직렬 같으면 프랑스의 교육 학교 교육 상황을 케이스로 기사와 함께 자료를 준 다음에 이 프랑스 학교의 교육 체계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어떠한 유의점과 어떠한 고려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 면접 주제로 준 다음에 5급 공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범위가 좁아서. 근데 9급은 시간도 짧고 자료도 몇 개 안 주니까 처음에 출제를 되게 광범위한 주제로 내버렸어요. 뭐 공직 부패의 원인과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고 아니 소주제가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수험생도 힘들고 면접관도 역량이 안 되니까 힘들고. 그러다가 이제 인사혁신처가 출범되면서 이제 그 발표 질문 주제를 어떻게 선회를 했냐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여러 가지 간행문들을 발간하기 시작했거든. 뭐 공직 적극 행정 사례, 그 다음에 뭐 공직 가치는 무엇이 중요한가, 뭐 이런 간행문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고 그 간행물들 안에서 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뭐 공직 가치 안에서 뭐 이러이러한 공직 가치가 이제 실제 공직 사회에서 어떤 케이스형으로 주어진 다음에 그러면 너 어떻게 해결할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 이제 그 공직 가치 위주로 해서 가치 기준점이 들어가는 케이스형 갈등 상황 질문을 주고는 어떻게 할 거랄 건지. 그러니까 발표 면접 주제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시죠? 근데 그거를 원활하게 하려면 개인으로서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공동체 속에 나라는 사람은 어떠한 가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누구라고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1, 2단계, 3, 4단계를 통해서 도출하는 거예요. 이게 내용이 어렵고 복잡하고 여러분들 기존에 뭐 비전문적인 그런 필기학원에서 개설하는 면접반이나 스피치학원의 면접반처럼 그 사기업 면접책 대충 뭐 메라비안의 법칙 이렇게 막 떠들면서 막 답변은 요렇게 두 가지고 뭐 하세요 하면서 막 해결하게 답변 배운 거랑 완전히 달라요. 프로그램이 되게 힘들어요. 1대1로 진행되고. 그래서 처음에 1단계 때 뭐가 힘들냐면 성장 배경 톡 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가치 기준점이 형성됐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우리가 삶이 다 다사다난하고 되게 힘들잖아. 근데 그러한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얘기까지 전부 다 이제 이제 막 얘기가 나오면서 자기가 이제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저도 힘들고 수험생도 힘들고.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과제량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서 뭐 소방직렬이든 경찰직렬이든 그 면접 수강 후기를 먼저 읽어보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예전에 고시학원가에서 면접 캠프를 총괄할 때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매 시즌마다 한두 명씩은 수업 시간에 울다가 뛰쳐나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거짓말하고 진짜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막 2, 3일 잠적했다 다시 뭐 죄송하다고 막 제발 좀 받아주세요 이러고 오는 수험생도 있었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걸 또 1대1로 하잖아.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비전문적인 뭐 스피치 학원이나 뭐 필기 그 면접 캠프 그런 거 생각하고는
내가 그냥 그럴듯하게 내 어필 잘하고 막 말 화려하게 잘 붙이면 되겠지, 그런 거 가르쳐 주겠지 하고 왔다가는 진짜 완전히 큰 코 다쳐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 DSA 컨설팅 카페 들어가셔서 이게 수강 후기를 먼저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수험생들이 또 바라보고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그거를 먼저 한번 보세요. 프로그램 간단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유의사항은 뭐냐면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에 오셔가지고 이제 코칭 수강 결제는 저희 회사에 하는 건데, 온라인 이론 강의 할인권 드린 거는 그 할인권을 가지고 그 에어클래스라는 교육 플랫폼에 가셔서 제가 올려놓은 면접 이론 강의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보고 별도로 이제 제 과제에 맞게끔 강의를 보고 그 강의의 가이딩대로 답변을 적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영상 강의에서 설명했던 걸 코칭할 때 똑같이 설명하게 돼요. 그럼 시간 아깝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코칭 프로그램이라서 영상 강의의 이론을 기반으로 답변을 작성하셔야 되고, 그거를 작성된 완성 상태에서 제가 코칭이 들어가면서 여러분의 가치 기준점을 도출을 시켜 드릴 거란 말이에요. 됐죠? 하여튼 구성원리는 공공기관 10층 면접 구성원리는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그 경찰직이나 국가직 제가 이미 올려드린 거 많이 보십시오. 보시면 대충 감이 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